자, 코스피가 반등 하루 만에 재발락했습니다. 1,500선이 다시 붕괴가 됐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아주 큰 폭으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주말에 유육시장 빠지고 오늘 나스닥 선물 빠지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1,500이 돌리자마자 바로 오늘 다시 붕괴를 시켰습니다. 자, 세 분 파트너께 먼저 좀 직구전 질문부터 참 대답하기 힘드신 건 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게 어디까지 빠질 거냐, 진짜 아마 천을 진짜 갔다 오는 거냐, 네. 자, 이런 부분을 정말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위기라면 지금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서 그때 다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1,400을 살짝 깨는 정도에서 올라올 거라면 버팅이면 좀 버티겠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세 분 파트너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추가 조정 나온다면 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좀 하방을 잡으리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1,40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미증시가 우리 장 마감할 때 미증시에 마이너스 3에서 4% 정도로 선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락을 했는데 오늘 미증시가 이제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만약에 상승 마무리 진다. 그럼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 오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1,443인가 34인가 헷갈리긴 한데 1,450 한번 살짝 깼다가 자, 금요일날 급반등을 했고요. 오늘 다시 밀려서 오늘 종가는 1,480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1,400. 조금 공격적이라면 저는 이미 바닥 쳤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딴 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죠. 임지아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1,400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공격적으로 좀 보면은 조금 무리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1,300선까지도 열려는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 보자라고 했지만 네. 목요일에 안 보고 미루는 약속처럼, 그러니까 1,300선이 간다라고 꼭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는 구간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400선이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또 그 양태현 파트너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살살 이렇게 웃으시길래 저분 너무 공격적으로 보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은 100 하나만 내려도 심장이 쫄려요. 네, 그럼요. 네. 어쨌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으신 것 같다. 큰 이변이 없는 한 1,400 정도 수준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요즘은 사실 워낙 이제 반대 매매나 이런 것들이 많다 맞아서. 보니까 조금만 흔들리면은 또 주가 급락하고 이것 때문에 또 반대 매매 나오고 또 반대 매매가 주가 밀고 또 반대 매매를 이끌고 하다 보니까 워낙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1,300을 한번 툭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단 큰 이변이 없는 한 1,400 정도에서는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도 같은 입장을 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경제 파트너분들께서 저 정도 선까지 보는구나. 한번 인내해보자. 또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더 빠지던데 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민규 파트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네.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1,400 한 30포인트 정도 초반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으면 일단 그 정도 수준을 오늘 장에서도 이제 크게 하야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때 정도가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만약 하나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0 한 40포인트, 3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300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진폭을 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38,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한 7% 정도 남았다라고 계산해보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400 한 80포인트 기준으로 보면 한 1,300포인트 한 중반에서 한 3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을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하락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일단 그 저점이 단기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진폭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300포인트 한 중반 정도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에 갔다 올 수 있는 변동성이거든요. 워낙에 그렇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어떤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정리해가지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접전 라인 왜 이렇게 보는지라는 이유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세 분 파트너 모두 의견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겁을 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말에 유혹시장 많이 빠졌고 오늘 또 장중 나스닥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뭐 시장이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막 급락하다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러면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또 터져 나와서 이게 또 내일 시장에 또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지난 목요일 저점은 깨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워낙 단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잠깐 뭐 출렁출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 분 모두 잘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이 이미 저점이 확인됐을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뭐 한 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1,400을 뭐 살짝 깨는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코스피 1,500 또 코스닥은 지금 450이 깨졌는데 요 미만에서 머무는가는 뭐 그닥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 과연 회복은 가능한지,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회복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그 얘기도 바로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코스피 1,480인데 네. 2분기 하면 4월, 5월, 6월이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선까지 회복을 가능할 거로 보니까 2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높게 들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반등, V자 급반등으로 뭐 2,000포인트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대는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냉정하게 봐서 기업 실적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뭐 기업 실적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만 봐도 그냥 눈에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는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봐야 한 1,750 내외. 좀 더 준다 그러면 1,800 언저리가 박스권 상단 정도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네, 자 시간을 갖고 뭐 코스피 2,000선 회복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일단 2분기만 놓고 보면 뭐 워낙 지금 매물도 많고 또 안 좋은 실적 막 발표되는 시즌이기도 하고 아직도 좀 좋아지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한 1,750 잘하면 한 1,800까지도 한번 2분기 내에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임주아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립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사실 시장이 돈 풀린 것만 따지고 본다 그러면 한 반년 안에도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백신이나 치료제의 출시일이 뭐 12개월이나 18개월 뒤에 나온다는 것 때문에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선이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주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1,800에서 2,000선 사이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회복의 수준인데 1,800선에서 2,000선까지의 오버슈팅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그 양 문제가 조금 시기가 당겨지면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시간을 끌게 되면은 어쨌든 소비 심리가 빨리 회복되지가 않고 사람들과 뭐 상점들이 다 문을 열지 못하고 집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1,800선 박스권으로 지속이 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네. 하면 사실 1,800선은 너무 낮게 잡은 거죠. 네. 네, 자 사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치료제가 나온 것 같다, 뭐 나올 것 네. 같다, 또는 실제로 나왔다, 만약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 괜히 겁먹었네 하고 조금 우리가 많이 독감 걸릴까봐 돌아다니질 않지 않으니까. 네, 뭐 이게 지금 약이 없어서 두려워서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태지만 의외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빨리만 나와준다면. 의외로 좀 세게 붙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1,800 정도까지는 회복 기대감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자 우리 조은규 파트너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분 더욱더 낙관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2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4월달, 5월달, 6월이니까 6월 정도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저는 한 1,900선 정도까지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보다도요. 일단 확진자 수에 대한 감소 추세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뭐 미국이라던가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공포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먹히지가 않는데 일단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만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소식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예단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19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5월 말에서 한 6월 정도 수준에는 도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워낙 힘들어서 그런가요? 뭐 한편으로는 이것도 괜한 희망 고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또 막 불안한 얘기하고 막 청깬다 이러면 가서 막 때려주고 싶은. 네. 어쨌든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조금 희망스러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나마 네. 좀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또 괜한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 얼추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워낙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저점을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뭐 여기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심한 가격 조정은 이제 좀 제한되지 않을까. 또 만에 하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올라오는 속도도 좀 빠를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연말도 아닙니다. 2분기 내에 1700, 1800, 1900까지도 회복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는지 그 근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좋게 보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제가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국인의 속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리를 저는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자 해지입니다. 지수가 지금 저점이 어디고 바닥이 어디냐 그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외국인 니네 언제부터 안 팔 건데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할 건데 그렇죠? 지수를 끌어내린 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지속해서 계속 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의 끝은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에서든 외국인들은 매수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은 매도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매수를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게 있었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저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드리고 싶은 핵심이기 때문에 요 시간을 조금만 제가 할애를 하도록 할게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 못 하신다. 그럼 이따 결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2시 반 이후에 갑자기 뭐 선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특별한 포지션 없었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1시간 만에 무려 15,700계약 선물 순매수를 쫙 당겨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수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금액수로 보게 되면은 선물에서 7,850억 정도 순매수가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게 차익 거래다 아니면 비차익 거래다라고 얘기하는데 차익 거래일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없습니다. 방향성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베이시스만 무위험으로 그냥 수익을 노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비차익 같은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제 스위칭 거래. 비차익으로 동안 스위칭 거래 이거는 뭐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게 되면 제가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스위칭 관련돼 가지고 2시 30분 이후에 딱 그 금액을 봤더니 차익 겨우 마이너스 200억 나왔습니다. 비차익 2,100억 나왔어요. 두 개를 다 합친다 그래도 프로그램에서는 2,300억 정도의 매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도를 외국인들이 오로지 외국인만 했다라는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5,500억 정도의 선물에서의 순매수 계약은 설명을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500억 정도의 순매수 나오고 나가지고 미결제 약정이 무려 그 시간대에 12,000계약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물 윗방향으로 신규 포지션 잡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지난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7거래일이었습니다.
7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이 7일 중에 5일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무려 48,000계약 매수 포지션을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 롤오버 나온 거에 대한 환매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지하게 큰 쪽으로 선물해서 윗방향을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유니세프도 아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팔래. 반등 좀 주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좀 사줘야지.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금융시장은 냉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달았죠. 오늘 미 증시가 마이너스 3% 내지 4% 정도의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고 우리 증시 그걸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 증시 흐름 상당히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미 증시가 만약에 플러스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우리 증시 갭 상승 그리고 글로벌 증시 반등에 빌미를 준다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반등에 빌미 주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선물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매수로 반등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7일 동안에 만들어 놓은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충분히 여기서 수익 내고 나서 이 선물 쪽에서 다시 매도로 이익 실현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반등은 충분히 들어왔을 구간에 들어와 있을 거고 그때 다시 매도를 해도 매도를 하겠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수에 대한 반등 포지션 외국인들 속셈 간파했습니다. 네, 자 양태현 파트너의 일단 의견, 일단 뭐 선물과 좀 연계를 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임주아 파트너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주식을 쉬었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의 계좌 신규 거래수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은행에서 가입했던 다양한 이자보다 더 좋은 상품들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게 돼서 차라리 내가 직접 매매해서 주식에다가 배당도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20일자 기준으로 투자 예탁금은 39조 원이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시장 밖에서 살 게 없어서 대기를 한 게 아니라 새로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돈이 넘어온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대의 비대면 계좌 개설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그 전에 있었던 10년 전의 힘듦은 뭐 초중고 때 지나가서 잘 모르지만 첫 거래를 할 때가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만큼은 충분히 본인이 경제에 더 조금 관심을 가져봤던 젊은이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현물을 팔아내고 있었지만은 개인이 지금 1조 1,0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이 받는 이 수급이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왜 돈이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한번 빠지고 나서 계속 꾸준히 매매하셨던 분들은 참 힘든 시장이 분명한데요. 조금 쉬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괜찮은 가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개인의 수급의 성향이 달라졌다. 그리고 왜 항상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많이 사서 외국인 기업이다. 뭐 외국 회사다. 이렇게 보셨던 그 흐름들이 한번 크게 바뀌는 이제는 주인이 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 개인들이 사는 내내 주가는 더 빠질 거다. 보통 개인이 사가지고 증시가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비관적인 말이 나오지만 하나 또 저희가 또 참조할 부분은요. 2008년도에 미국 금융이 터져서 코스피가 9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나 참조하실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가 빠지면 그냥 개인은 많이 순매수가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투자 주체가 뭐 외국인이 그냥 개인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위기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면 반대쪽에서는 순매수로 잡히는 것이 사실은 뭐 저점이다 생각하고 사고 싶어 사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네, 받쳐놨는데 누가 때리니까 나는 매수로 잡히는 거고 이러다가 뭐 이번 주에 장이 뜨면 분명히 또 외국인들이 살 거니까 그럼 개인은 또 매도로 잡히겠죠. 거래 상대방. 어쨌든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다만 이제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급등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때릴 수밖에 없고 자 이러다 보면 외국인들이 워낙 때리니까 반대쪽에 있는 개인은 잡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 보통 선물도 같이 때리니까 그럼 선물이 사져서 싼 선물 사고 비싼 현물을 또 기관들이 또 때립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금융투자 많이 때렸는데 이러면 또 개인들은 그것도 받아야 되니까 오늘같이 외인 기관은 때리고 개인은 홀로 외로이
예, 사고 있는 건데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저 위에서 쓰러질 때는 산 사람들이 조금 억울한 케이스가 되지만 거의 뭐 바닥권에서는 받아내는 사람이 지나보면 잘 받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일단 좀 긍정적인 얘기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파동이 한 번 더 남았느냐, 아니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을 찍은 걸로 해서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 국면으로 넘어갈 거냐, 이 두 가지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전체적인 상장사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쪽에 있어서 1분기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이 지금 크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부 회사들은 이미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있어서 대형주 쪽에서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컨센서스 자체가 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뭐 요 부분과 관련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미국이라던가 또 유럽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부담스러운 부분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달러 이상을 좀 넘어가서 이게 2016년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꺾여야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화를 찔 수 있을 텐데, 아까 이제 양태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 쪽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말 그대로 장중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가 후반부 들어서는 빠져나가는 형태의 외국인 선물 동향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물 쪽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춰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4월달 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터닝 포인트를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은 남겨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1,400포인트, 한 1,43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었죠. 그 정도 저점을 깨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한 1,570포인트 정도로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바닥을 완전히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570포인트 정도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 월봉에서 단 한 번도 지금 한 8년 동안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리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금융위보다 사실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줬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일단은 과매도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수급이라던가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하락이지 어떤 기업적인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에 대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아직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다소 좋아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저점을 찍더라도 회복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휘청, 기업들 실적 크게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다 또 석유 패권 전쟁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출렁이면서 또 일부 기업 디폴트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최근 한 달 만에 전 세계 증시가 한 35에서 한 45%, 평균 40% 빠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얘기는 종목별로는 뭐 50에서 7, 80%씩 빠졌다는 얘기인데, 대형주가 요즘 50%씩 빠진 종목이 많아요. 하나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가가 50% 빠졌다는 얘기는 요 회사의 이익이 반토막 날 것 같다라는 걸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100억 벌던 회사가 한 50억밖에 못 벌 것 같다. 이익이 50% 줄 것 같다. 이러면 보통 100억 정도 번 회사가 한 1,000억 거래되다가 50억 벌면 500까지 빠지는 거니까 어찌보다 이익이 반토막 날 것 같다 하면 주가는 50%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어찌 본다면 지금 시장은 코로나 때문에 또 석유 패권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반토막 날 것 같다 하고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삼성전자 올해 예상 순이익 한 30조, SK하이닉스 예상 이익 한 5조에서 6조. 요거 반토막까지는 안 날 것 같은 기분이 저는 좀 드는데, 네, 막상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반토막 아니네 하면 의외로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